안녕하세요.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깊은 밤의 고요함을 빌려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남은 이 시간, 창밖 너머 아득히 먼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해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지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닿은 신비롭고 따뜻한 안식처, 바로 밤하늘의 12가지 별자리 전설이에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그저 반짝이는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신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생일 별자리로 알고 있는 이 별들이 왜 1월이 아닌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3월의 양자리부터 그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그 눈부신 황금양의 털이 어떻게 누군가에겐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는 전설의 보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우스가 사랑을 위해 변신했던 거대한 하얀 황소의 신비로운 눈빛부터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고 영원히 밤하늘을 나란히 걷게 된 쌍둥이 형제의 눈물겨운 후회까지, 오늘 밤 저는 당신의 곁에서 이 아름다운 별들의 유래와 전설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려드릴 거예요. 광활한 우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일의 걱정도 오늘의 아쉬움도 모두 저 은하수 너머로 흘려보내세요. 별들이 들려주는 나직한 자장가가 당신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테니까요. 이제 이 고요한 별빛의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을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눈을 감고 이제 잠에 들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딜 곳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는 춘분의 시작, 바로 양자리예요. 대략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지켜주는 포근하고 용맹한 수호별자리이기도 하죠. 고대인들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시기를 진정한 새해의 시작으로 믿었기에 양자리가 밤하늘 12궁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이 별자리 속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양의 아주 신비롭고도 웅장한 전설이 깊게 깃들어 있어요. 옛날 그리스의 보에오티아 왕국에는 계모, 이노의 지독한 미움 때문에 제단 위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리기에 처한 어린 오누이 프릭소스와 헬레가 살고 있었죠. 제단 위에 칼날이 아이들을 향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구름을 가르고 순금으로 된 털을 휘날리며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황금양 한 마리가 내려왔답니다. 이 양은 전령의신 헤르메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보낸 신령스러운 존재였는데, 그 털은 밤하늘에서도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고 해요. 오누이는 황금양의 등에 올라타 그 폭신하고 따뜻한 털을 움켜쥐고 구름 위로 솟구쳐 올랐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를 건너던 중 어지러움을 느낀 여동생 헬레가 그만 양의 미끄러운 털을 놓치고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훗날 사람들은 그녀가 떨어진 그 바다를 헬레스폰토스라고 부르며 기리게 되었지요. 혼자 남은 프릭소스는 슬픔을 억누르며 황금양의 목을 껴안았고, 양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듯 묵묵히 흑해의 끝 콜키스 왕국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제우스는 이 충직하고 용감한 양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밤하늘 가장 눈부신 곳에 그 형상을 새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따뜻한 황금양이 머물며 지친 하루의 근심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있네요. 용맹한 황금양의 안내로 시작된 우리의 별빛 여행은
이제 그 다음 전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양자리에 뜨거운 헌신이 지나간 자리, 밤하늘은 이제 신드리왕 제우스가 직접 변신했다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과연 제우스는 왜 하얀 황소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 신비로운 유혹과 변신의 기록이 담긴 제2장 황소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자리의 용감한 여정을 지나 우리가 도착한 두 번째 밤 하늘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지켜주는 황소자리의 세계예요. 이 별자리에는 신드리왕 제우스의 아주 대담하고도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답니다. 아주 옛날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친구들과 꽃을 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에 반한 제우스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눈부시게 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황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지상에 내려왔답니다. 그 하얀 황소는 얼마나 온순하고 기품이 넘치는지 에우로페는 겁도 없이 황소의 등에 올라타 그 부드러운 목을 껴안았지요. 바로 그 순간 온순하던 황소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에우로페는 깜짝 놀라 황소의 뿔을 꽉 잡았고 황소는 그녀를 태운 채 푸른 바다를 건너 머나먼 크레타 섬에 도착했답니다.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데리고 건넜던 그 넓은 땅은 훗날 그녀의 이름을 따서 유럽이라 불리게 되었고 제우스는 당시의 신비로운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변신했던 황소의 모습을 별자리로 만들어 하늘에 올렸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우아하고 든든한 하얀 황소가 머물며 편안한 안식을 지켜주고 있네요. 황소의 부드러운 등이 애기되어 평온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세요.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가 당신의 모든 긴장을 녹여줄 거예요. 제우스의 신비로운 변신이 깃든 황소 자리를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돈독한 형제애를 자랑하는 두 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이 형제는 과연 어떤 인연으로 밤하늘의 영원한 짝이 되었을까요? 다음 장 찬란한 우정의 기록이 담긴 제3장 쌍둥이 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죠. 황소 자리의 든든한 등을 지나 우리가 도착한 세 번째 밤 하늘은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비추는 쌍둥이 자리예요. 이 별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카스토르와 폴룩스 형제의 가슴 찡한 우애가 깃들어 있답니다. 이 형제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형 카스토르는 인간의 아들이었고 동생 폴룩스는 신드리왕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었지만 형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죠. 하지만 둘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을 만큼 서로를 끔찍이 아꼈고 그리스의 모든 영웅이 모이는 험난한 모험마다 늘 함께하며 이름을 떨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한 전투 중에 형인 카스토르가 불의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형을 잃은 슬픔에 잠긴 폴룩스는 죽음이 없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죠. 그는 아버지 제우스를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답니다. 아버지, 저희 생명을 절반으로 나누어도 좋으니 제발 형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형이 없는 영생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의 지극한 우애에 감동한 제우스는 결국 그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둘은 하루의 절반은 차가운 저승에서 남은 절반은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손을 잡고 함께 걷게 되었답니다.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밝은 별,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흔들리지 않는 우정의 별빛이 머물며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있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는 포근한 꿈을 꾸어보세요. 그 깊은 신뢰와 사랑의 온기가 당신을 완벽한 휴식으로 인도할 거예요. 죽음마저 뛰어넘은 쌍둥이 형제의 따뜻한 온기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바다의 수호자라 불리는 작지만 강인한 존재를 만나러 갑니다. 거대한 영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음 장, 거친 파도 속에 피어난 의리의 기록, 제사장 게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신비로운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찬란한 우정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네 번째 밤 하늘은 6월 22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계자리예요. 이 별자리에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웅 헤라클레스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어느 용감한 개의 뜨거운 이리가 담겨 있답니다. 아주 옛날 헤라클레스가 머리 9 달린 괴물 히드라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헤라클레스의 강력한 힘에 밀려 히드라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평소 헤라클레스를 미워하던 헤라 여신은 히드라를 돕기 위해 늪지대에 살던 거대한 개 한 마리를 보냈답니다. 여신은 개에게 속삭였어요. 작은 친구야, 지금 가서 히드라를 도와 영웅의 발등을 공격하거라. 내가 나를 위해 용기를 낸다면 너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마. 명령을 받은 개는 자신의 상대가 신의 아들이자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헤라클레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개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자신의 친구 히드라와 여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바닥을 기어 헤라클레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전력을 다해 헤라클레스의 발등을 집게발로 꽉 물었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헤라클레스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 작은 것이 감히 누구 앞에서 집게를 휘두르느냐. 영웅의 강력한 발 길질에 개는 결국 껍질이 부서지며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의리를 지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헤라 여신은 작지만 고결했던 개의 희생에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여신은 개의 시신을 거두어 밤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며 말했답니다. 너희 용기는 그 어떤 영웅의 칼날보다도 날카롭고 빛났다. 이제 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며 너의 의리를 세상에 알리거라.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우직하고 단단한 의리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지친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남들의 시선이나 큰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개의 마음처럼 당신의 마음속에도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영웅에게도 굴하지 않은 용감한 개의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밤하늘에서 가장 눈부시고 위험 있는 존재를 만나러 갑니다. 금강불교의 몸을 가진 이 짐승은 과연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기계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다음 장, 밤하늘의 진정한 왕자를 지키는 기록, 제5장 사자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압도적인 전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감한 개의 뜨거운 의리를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5번째 밤 하늘은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수호하는 밤하늘의 진정한 주인공, 사자 자리예요. 이 별자리에는 그 어떤 칼날로도 벨 수 없고 화살로도 뚫을 수 없는 금강불괴의 몸을 가졌던 네메아의 거대한 사자의 압도적인 전설이 담겨 있답니다. 아주 옛날 네메아의 골짜기에는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대하고 포악한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영웅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첫 번째 과업으로 이 사자를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헤라클레스는 사자를 발견하자마자 강력한 활을 당겨 화살을 날렸어요. 하지만 사자는 비웃듯 화살을 튕겨내며 포효했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내 놈의 보잘것없는 무기로는 나의 강철 같은 가죽에 흠집 쫓아낼 수 없다. 당황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거대한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사자는 오히려 그 몽둥이를 물어뜯으며 헤라클레스를 위협했어요. 결국 헤라클레스는 무기를 내던지고 맨손으로 사자와 맞붙기로 결심했답니다. 둘이 사투는 며칠 밤낮을 이어졌고 골짜기는 사자의 울음소리와 영웅이기 합소리로 가득 찼어요.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속삭였답니다. 너희 강인함은 인정하마. 하지만 나의 의지는 너희 가죽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 마침내 사자는 영웅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헤라클레스는 이 사자의 용맹함에 깊은 경의를 표했어요.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갑옷으로 삼았고 이후 헤라클레스의 상징이 된 사자 가죽은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영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위대한 사자의 기계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밤하늘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의 왕자의 사자를 올려주었어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압도적이고 위험 있는 사자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용기를 일깨워주고 있네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사자의 기계처럼 당신의 영혼 또한 그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품게 될 거예요. 밤하늘의 왕자를 차지한 사자의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순수함과 정의의 상징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여신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을 비추던 빛이 사라지던 순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녀의 슬픈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지의 풍요와 고결한 정의의 기록, 제6장 처녀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신비로운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하늘의 왕자를 차지한 사자의 위엄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6번째 밤하늘은 8월 23일부터 9월 23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지혜로운 빛으로 비추는 처녀자리예요. 이 별자리에는 인류가 타락해가는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지상을 떠나지 않고 정의를 외쳤던 아스트라이아 여신의 고결한 눈물과 대지의 풍요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아주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겨났던 황금의 시대에 신들은 인간과 어우러져 지상에서 함께 살아갔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점차 욕심을 부리고 서로를 미워하며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신들은 하나둘 실망하여 하늘로 돌아가 버렸죠. 마침내 모든 신이 떠나고 세상의 어둠과 폭력만이 남았을 때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만은 끝까지 지상에 남아 인간들에게 호소했답니다. 부디 마음속의 빛을 잃지 마세요.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그저 메마른 사막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타락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스트라이아 여신조차 슬픔을 견디지 못해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하늘로 올라가며 흘린 눈물은 보리이삭이 되어 지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한편으로 이 처녀자리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로도 전해진답니다. 지아세레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된 딸을 그리워하며 데메테르가 슬픔에 잠기자 지상의 모든 식물이 시들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제우스는 중재를 위해 페르세포네가 1년 중 반은 어머니 곁에, 나머지 반은 지하 세상에 머물게 했죠. 딸이 돌아오는 봄이면 데메테르는 기쁨에 겨워 대지에 꽃을 피우고 곡식을 익게 만드는데, 이때 밤하늘에 떠오르는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 스피카는 바로 여신이 들고 있는 눈부신 보리이삭을 상징한답니다. 여신은 별빛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여요. 비록 지금은 춥고 어두운 겨울일지라도 정의와 풍요의 씨앗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순수하고 고결한 정의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해주고 있네요.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나만의 기준과 순수함을 지켜냈던 당신의 고귀한 하루를 여신이 축복해주고 있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보리이삭이 넘실거리는 평화로운 들판을 걷는 꿈을 꾸어보세요. 지상을 끝까지 사랑했던 여신의 슬픈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밤하늘에서 가장 공정하고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는 신비로운 도구를 찾아갑니다. 인간의 영혼 무게까지 잰다는 이 도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빌려줄까요? 다음 장 흔들림 없는 공정함의 기록 제7장 천칭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신비로운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상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처녀자리의 눈물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7번째 밤하늘은 9월 24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공정함의 빛으로 인도하는 천칭자리예요. 이 별자리는 앞서 만났던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지상을 떠날 때 끝까지 손에 놓지 않았던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신성한 도구인 황금천칭의 기록이랍니다. 사실 이 천칭은 원래 신들의 왕 제우스의 어머니인 법의 여신 테미스가 먼저 사용하던 것이었죠. 테미스는 갈등에 빠진 인간들에게 엄중히 말했답니다. 보아라, 너희의 욕심이 천칭을 기울게 하는구나. 진정한 평화는 좌우 이무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아스트라이아 여신은 어머니에게서 이 천칭을 물려받아 지상에서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직접 재기 시작했어요. 천칭의 한쪽에는 진실과 선이 상징인 하얀 깃털을, 다른 한쪽에는 거짓과 욕심으로 얼룩진 인간의 심장을 올려놓았죠. 여신은 심판의 순간마다 떨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답니다. 당신의 심장은 깃털보다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영혼의 무게는 당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법이지요.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 천칭이 지상으로 뚝 떨어지면 그 영혼은 어두운 지하 세상으로 보내졌고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은 신들의 낙원인 엘리시온으로 인도되었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점차 타락하여 철의 시대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더 이상 여신의 천칭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어요. 여신은 피로 물든 지상을 바라보며 탄식했답니다. 인간들의 영혼이 이토록 무거워졌단 말인가. 이제는 선함의 무게가 악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여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영혼 무게를 재며 그들을 교화시키려 했었지만 결국 텅 빈 천칭만을 든 채 슬픈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지요. 이 천칭자리가 밤하늘에서 처녀자리와 전갈자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유도 아주 흥미롭답니다. 한쪽에는 정의를 수호하는 처녀가, 다른 한쪽에는 거만한 자를 응징하는 전갈이 있어
천칭의 균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여신은 지금도 하늘 높은 곳에서 천칭을 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당신의 하루는 오늘 어디로 기울었나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무거운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수평을 이룰 때 비로소 가장 깊은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흔들림 없는 공정함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에 수평을 맞춰주고 있네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던 피로한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완벽한 균형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온함에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솜털처럼 가벼워져 저 멀리 은하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 좋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여신의 손을 떠나 밤하늘의 수평을 지키는 천칭의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어둠 속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독침을 숨긴 존재를 만나러 갑니다. 거만한 사냥꾼조차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작은 병사의 집념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다음 장 대지의 분노를 대신한 복수의 기록 제8장 전갈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압도적인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신의 손을 떠나 밤하늘의 수평을 지키는 천칭의 전설을 지나 우리가 도착한 8번째 밤하늘은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강력한 의지로 지켜주는 전갈자리예요. 이 별자리에는 신들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만한 사냥꾼 오리온과 그를 응징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작은 병사 전갈의 치열한 집념이 새겨져 있답니다. 아주 옛날 그리스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라 불리던 오리온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과 기술을 과신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모욕하기 시작했죠. 오리온은 활을 치켜들며 거만하게 외쳤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잡지 못할 짐승은 없다. 대지의 여신이 아무리 강한 괴물을 보낸다 해도 나의 화살 앞에서는 모든 악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오리온의 요만함에 분노한 가이아 여신은 지상의 모든 생명을 대표해 그를 응징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신은 거대한 괴물 대신 오리온의 발치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전갈 한 마리를 보냈답니다. 여신은 전갈에게 명령했죠. 작은 병사야, 저거만한 사냥꾼이 독단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구나. 너희 독침으로 그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라. 전갈은 자신의 몸보다 수천 배는 더 큰 오리온을 향해 묵묵히 기어갔어요. 오리온은 발밑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마침내 전갈이 오리온의 발등을 날카로운 독침으로 찔렀을 때 천하의 사냥꾼도 그 치명적인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전갈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뒤 오리온과 함께 별자리가 되었지만 지금도 밤하늘에서 전갈자리가 떠오르면 오리온 자리는 두려움에 떨며 서쪽 하늘로 급히 숨어버린다고 해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우직하고 강력한 수호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만한 생각들과 불안들을 소리 없이 물리쳐주고 있네요. 전갈의 날카로운 의지처럼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뚫고 나갈 강인한 힘이 당신의 내면에서 고요하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전갈이 머물던 포근한 대지의 품속으로 천천히 잠겨가는 평화로운 상상을 해보세요. 대지의 분노를 잠재운 작은 병사의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반인 반마의 모습을 한 지혜로운 현자를 만나러 갑니다. 불사의 몸을 가졌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었던 그의 고결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 밤하늘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혜의 기록, 제9장 사수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감동적인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지의 분노를 대신했던 전갈의 집념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9번째 밤 하늘은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지혜로운 빛으로 이끄는 사수자리예요. 이별자리에는 반인반마의 모습을 한 채 신들과 영웅들에게 지혜와 무술을 가르쳤던 밤하늘의 영원한 스승 케이론의 고결하고 도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답니다. 아주 옛날 그리스의 펠리온산 동굴에는 다른 포악한 켄타우로스들과는 달리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로부터 직접 지혜를 전수받은 현자 케이론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의술과 음악 그리고 궁술에 능통하여 아킬레우스와 헤라클레스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길러냈죠. 케이론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진정한 강함은 칼날 끝이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서 나오는 법이다. 자연의술리에 귀를 기울이거라.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케이론은 자신이 아끼던 제자 헤라클레스의 실수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켄타우로스들과 싸우던 헤라클레스가 쏜 히드라이독 화살이 그만 스승인 케이론이 무릎에 박히고만 것이죠. 불사신의 몸을 가졌던 케이론은 죽을 수도 없었기에 히드라이지독 간독이 온몸에 퍼지는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만 했답니다. 케이론은 고통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제우스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우스여, 저희 영원한 생명을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쳤던 프로메테우스에게 주시고 저에게는 평온한 죽음을 허락해 주소서. 제우스는 아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에 크게 감동하여 그의 청을 들어주었고 케이론의 영혼을 거두어 밤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수가 활을 당기는 모습으로 새겨주었답니다. 사수자리가 가리키는 화살의 끝이 전갈자리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거만한 자를 응징하고 세상을 지키려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해요. 케이론은 지금도 별빛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고통 또한 훗날 누군가를 비추는 눈부신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아픔은 별빛에 씻어보내고 평안히 쉬세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자애롭고 깊은 지혜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지친 하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있네요. 스승 케이론의 포근한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은하수가 흐르는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는 평화로운 꿈을 꾸어보세요. 그 고요한 지혜가 당신을 가장 깊은 잠의 안식처로 인도할 거예요. 밤하늘의 영원한 스승이 남긴 감동적인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바다와 산을 동시에 품은 희묘하고도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러 갑니다. 괴물 티폰의 위협 앞에서 재치 있는 변신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그의 유쾌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 지혜와 생존의 기록 제10장 염소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신비로운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하늘의 영원한 스승 케이론의 고귀한 희생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10번째 밤하늘은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신비로운 지혜로 수호하는 염소자리예요. 이별자리에는 머리에 뿔이 달린 염소의 모습과 물고기의 꼬리를 동시에 가진 아주 기묘하고도 독특한 존재의 전설이 깃들어 있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상상력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발휘된 아주 재치 있는 생존의 기록이기도 하죠.
아주 옛날 신들이 나일 강가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보낸 무시무시한 괴물 티폰이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타났답니다. 티폰은 100개의 머리에서 불을 뿜으며 잔치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깜짝 놀란 신들은 각자 자신 있는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피리 소리로 유명한 목신판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강물로 뛰어들며 변신술을 부렸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렀던 탓이었을까요? 물속에 잠긴 파니아 반신은 날렵한 물고기의 꼬리로 변했지만 물 밖으로 나와 있던 상반신은 여전히 뿔이 달린 염소의 모습 그대로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판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 기묘한 변신 덕분에 강물을 헤엄치며 티폰의 추격으로부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제우스는 이 긴박한 순간에 판이 보여준 재치와 변신술을 보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제우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판의 기발한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상체는 염소, 하체는 물고기인 그 독특한 형상을 밤하늘에 올려주었답니다. 염소 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당신을 구원하는 가장 신비로운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당신의 부족한 점조차 밤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별빛으로 빛나고 있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유쾌하고 신비로운 생존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경직된 생각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네요. 판의 기묘한 변신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유연한 힘이 당신의 내면에서 고요하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잔잔한 강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편안한 꿈을 꾸어보세요. 그 유연한 지혜가 당신을 가장 평온한 잠의 나라로 안내할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파니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온 세상에 생명 의무를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존재를 만나러 갑니다. 가득 차 있는 물병을 기울여 세상을 적시는 그의 손길에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다음 장, 마르지 않는 영원한 젊음의 기록, 제11장, 물병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신비로운 전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판의 전설을 뒤로하고 우리가 도착한 11번째 밤 하늘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자비로운 빛으로 감싸주는 물병자리예요. 이 별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 불리던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와 신들의 갈증을 달래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물병의 전설이 새겨져 있답니다. 아주 옛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시상을 내려다보다가 이대산에서 양떼를 치던 소년 가니메데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제우스는 그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거대한 독수리로 변신하여 치상으로 내려왔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 대신 부드러운 날개로 소년을 감싸 안으며 하늘이 올림포스로 데려갔죠. 가니메데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었지만 제우스는 그에게 영원한 젊음과 불사의 생명을 약속하며 신들의 잔치에서 수를 따르는 중책을 맡겼답니다. 올림포스의 잔치가 열릴 때마다 가니메데는 황금으로 된 신비로운 물병을 기울여 신들에게 넥타르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물병에서 흐르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혜를 일깨우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정수였죠. 가니메데는 물병을 기울이며 신들에게 미소 지었답니다. 이 물병은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신들의 갈증이 계속되는 한
이 자비로운 생명수 또한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제우스는 이 아름다운 소년의 헌신과 신비로운 물병의 모습을 밤하늘에 올려 만인이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물병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별빛은 남쪽 물고기 자리의 입으로 흘러들어가 온 세상의 바다와 강을 풍요롭게 만든답니다. 물병 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과 희망의 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를 이 맑은 생명수에 씻어내세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자비롭고 맑은 생명수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네요. 가니메데가 따라주는 신비로운 액체가 당신의 몸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모든 긴장과 근심을 녹여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맑은 물결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평온하게 피어나는 기분 좋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만물을 적시는 생명수의 전설을 지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밤하늘의 마지막 장소이자 가장 깊은 바닷속 이야기를 품은 존재를 만나러 갑니다. 끈으로 서로를 묶은 채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했던 두 존재의 간절한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 영원한 결속과 사랑의 기록 제12장 물고기 자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마지막 전설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적시는 생명수의 자비를 뒤로하고 우리가 드디어 도착한 밤하늘의 마지막 정거장은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물고기 자리예요. 이별 자리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가느다란 끈으로 서로의 꼬리를 단단히 묶은 채 헤엄치는 아주 신비롭고도 감동적인 전설이 깃들어 있답니다. 이 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약속이었죠. 아주 옛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아들 에로스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대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100개의 머리에서 불을 뿜는 공포의 괴물 티폰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타났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에로스, 두려워 마라. 어서 강물로 뛰어들어 물고기로 변신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모자는 급히 물고기로 변신하여 거친 물 살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티폰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는 금방이라도 둘을 갈라놓을 듯 거세 개몰아쳤어요. 아프로디테는 물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걱정에 마음을 졸였죠. 그녀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아들의 꼬리와 자신의 꼬리를 하나로 단단히 묶었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단다. 이 끈이 있는 한 그 어떤 거센 파도도 그 어떤 무서운 괴물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마리의 물고기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어두운 강 바닥을 지나 무사히 티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답니다. 제우스는 위기의 순간에 빛난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결속의 힘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끈으로 연결된 두 물고기의 모습을 밤하늘의 마지막 자리에 새겨 넣어 주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소중한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단단한 믿음 안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도 이 따뜻하고 영원한 사랑의 별빛이 머물며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네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서로를 묶었던 그 포근한 끈처럼 당신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긴 채 끝없는 은하수 너머로 유유히 헤엄쳐가는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이제 12가지 별자리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밤하늘의 모든 별빛이 당신을 포근히 감싸는 고요한 어둠 속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2개의 문을 지나 긴 여행을 마친 당신에게 밤하늘이 마지막 선물을 보냅니다.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전설의 장면들을 하나둘씩 별빛 속으로 흘려보내세요. 양자리의 용기, 사자자리의 위험, 그리고 물고기 자리의 사랑까지 모두 당신의 무의식 속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쉴 때마다 당신의 어깨와 목, 그리고 눈가의 모든 긴장이 우주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중력을 잃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 아득한 어둠 속으로 둥둥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벽하고도 거룩한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내일의 걱정도 오늘의 아쉬움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포근한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죠. 수천억 개의 별들이 당신을 지키며 밤새도록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아름다운 우주에서 영원한 꿈의 여행을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새빛이 당신을 깨울 때까지 별들의 축복 속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잠에 들 시간.